아열대 기후의 오키나와,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산호초의 바다. 그곳에는 형형색색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인간이 물고기를 잡거나 해수욕을 즐기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숙한 바다에도 사람에게 위험한 독을 가진 생물들이 있어 쏘이거나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먹이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물들을 잘 알고 주의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다를 즐기기 위해 바다의 위험 생물을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포동물에 의한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쑥이미 등의 어류와 성게, 불가사리 등에 의한 피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바다뱀이나 청자구 등에 의한 피해도 조금 있습니다. 자포동물이란 해파리나 말미잘, 산호 종류들을 말합니다. 오키나와에는 상자 해파리라는 대형 해파리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에 관 해파리와 운받치 말미잘 등의 피해도 있습니다. 그럼 상자 해파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자 해파리는 반투명이라서 매우 발견하기 어려운 해파리입니다. 하얀 젤리 같은 가세 4귀퉁이에서 각각 7가락 정도의 끈과 같은 촉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촉수로 쏩니다. 상자 해파리는 성장하면 가시 10cm 이상, 촉수도 2m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쏘는지 이 촉수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가늘고 긴 캡슐 같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자포라고 합니다. 자포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포 속에는 침과 독이 들어있어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침을 발사해서 독을 주입합니다. 실제로 발사 순간을 보겠습니다. 알코올로 자극하면 순식간에 독침을 발사합니다. 이어서 이 촉수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촉수에 닿는 순간에 자포를 발사해서 잡습니다.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촉수로 얽어매고 자포를 발사해서 물고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물고기의 움직임이 멈추면 삼키고는 소화시킵니다. 이렇게 큰 상자 해파리도 아기 떼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섬에서 6월경에 항구에서 불을 비춰봤습니다. 작은 상자 해파리들이 빛을 따라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플랭크톤을 먹습니다. 위생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6월경에는 간 높이가 1cm 정도로 작은 해파리지만 먹이를 많이 먹고 성장해서 7월 하순에는 가시 10cm를 넘는 크기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야코 야에야마에서는 1개월 정도 빠릅니다. 상자 해파리에 쏘인 사람 수입니다. 몸집이 큰 상자 해파리가 나타나는 시기와 해수욕 시즌이 겹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디서 수영하면 안전할까요? 해파리 침입 방지 네트가 있는 비치를 알고 계십니까? 이 해파리 네트는 해수욕을 즐기는 우리를 상자 해파리로부터 지켜줍니다. 수상안전요원이 매일 네트 속에 상자 해파리가 들어있는지 엄격히 점검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가 없는 곳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수영하면 이 여자아이는 상자 해파리에 쏘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이에 안전요원이 있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자 해파리에 촉수가 붙어있던 곳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아가 보니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흉터가 몇 년이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チクチクしてました。バケツに氷入れて冷やしてました。それから10時ぐらいですね。お母さん帰ってきて病院に行ったんですよ。まさか刺さるとは思わなかったです。ずっと痛かったです。 해파리 침입 방지 네트가 없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산호초에서 바다 생물을 관찰할 때는 웨트슈트를 입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해파리나 산호에 쏘이지 않기 위한 바람이 잘 통하는 얇은 여름용 웨트슈트도 있습니다. 웨트슈트가 없을 때는 긴팔 티셔츠나 스패츠 등으로도 대용이 가능합니다. 신발은 쑥이미 등을 밟아도 괜찮은 펠트 바닥이 좋습니다. 장갑도 착용해서 최대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준비됐다면 산호초 바다로 들어가 봅시다. 바다에 들어가려니까 파란 유리 공예품 같은 예쁜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해파리의 일종인 작은 불에 관 해파리입니다. 태풍이나 바람이 강한 날에 해안으로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면 파도가 부딪히는 곳에 떠 있습니다. 불의 밑으로 나 있는 긴 줄 같은 촉수로 쏘기 때문에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합시다. 바다에 들어갈 때는 먼저 발밑을 주의합시다. 쑥이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쑥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이나 바위처럼 보입니다. 모래 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밟았다가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쑥치는 등지느러미에 독이 있습니다. 이 등지느러미의 가시가 아주 딱딱해서 비치 샌들이나 운동화도 뚫을 정도입니다. 쏘이면 다 큰 어른도 울 정도로 아픕니다. 펠트 바닥 신발이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주위를 살피면서 바다로 들어갑시다. 예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네요. 솔배 감팽의 일종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에 독이 있으니까 보기만 합시다. 솔종개입니다. 메기처럼 긴 수염이 있습니다.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에 독가시가 있어 손을 대면 찔리니까 주의합시다.
어? 이상한 모양의 산호석이 있네요. 이 산호석을 살짝 떼어봤습니다. 동그란 성게가 나왔습니다. 나팔 성게입니다. 산호석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군요. 날카로운 가시는 없지만 차극이라는 나팔 모양의 가시로 뭅니다. 차극이 다칠 때 물립니다. 산호초가 얕고 바위가 많은 곳, 혹시 운받치 말미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받치 말미잘은 바위에 붙어있는 해초처럼 보이는 말미잘입니다.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 보이는 1mm 정도의 자포구에는 자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잘못 만지면 독이 발사돼 극심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모래땅에는 갈색의 복슬복슬한 모양의 하나부사 말미잘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들면 순식간에 모래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부사 말미잘의 특징입니다. 만졌던 손을 보니 독침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테이블 산호나 바위 밑에는 악마불가사리나 긴가시 성게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악마불가사리는 산호를 먹어 치우기로 유명합니다. 가시에는 독이 있습니다. 긴가시 성게는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 사이에는 청백색의 점들이 보입니다. 손을 가까이 대면 가시를 내밀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바다뱀이 헤엄치고 있네요. 얌전한 종류도 많지만 난폭한 종류나 호기심이 많은 바다뱀도 있어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둡시다. 밤이 되면 낮과는 다른 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갈색의 아름다운 조개는 대보초 청자고둥입니다. 긴 수관을 뻗어서 먹이인 물고기가 없는지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청자고둥의 일종인 다가야산 미나시가 먹이를 잡는 순간을 봅시다. 다가야산 미나시는 조개를 잡아먹습니다. 수간 밑에 있는 입속에서 빨간 관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 빨간 관에서 독침을 발사했습니다. 하얀 것이 독액입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던 조개는 마비가 돼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가야산 미나시는 천천히 조개를 삼킵니다. 이 작은 문어는 파란 고리 문어입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색이지만 흥분하면 둥근 무늬가 반짝이는 파란색으로 변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쁘니까 외국에서는 어깨에 올려놓고 놀다가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발의 뿌리 부분에 입이 숨어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합시다.
여기부터는 바다의 위험 생물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처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무엇인가에 쏘였다면 침착하게 바로 밖으로 나와서 도움을 청합시다. 이때 가능한 한 어떤 생물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합시다. 만약 피해를 입은 사람의 호흡이나 심장이 멈췄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를 해주세요. 상자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모래로 문지르지 말고 식초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붙어있는 촉수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얼음 등으로 식혀주세요. 상자 해파리 촉수에는 자포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촉수에는 아직 발사하지 않은 자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문지르거나 하면 남아있던 자포들이 발사돼서 피해가 커집니다. 식초가 이 자포의 발사를 막는 작용을 해서 피해 확대를 막아줍니다. 작은 불에 간 해파리나 운받치 말미잘, 산호 등에 쏘였을 때는 바닷물로 촉수나 자포구를 씻어주세요. 식초를 사용하면 반대로 피해가 커지니까 식초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얼음으로 식힙니다. 이 여자아이는 운받치 말미잘에 손과 무릎을 쏘여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습니다. 통증과 붓기도 심하지만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운받치 말미잘에 쏘였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쑥이미 등의 물고기와 성게나 불가사리처럼 가시가 있는 생물에 쏘였을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를 뽑고서 40에서 45도 정도의 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체내에 가시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읍시다. 바다뱀이나 청자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갑시다. 바다뱀이나 청자고 등은 상처가 눈에 띄지 않고 통증도 작은 경우가 많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경계통에 독이 있어서 나중에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호흡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파란 고리 문어에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갑시다. 이 독은 복어와 같은 독이니까 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생물에 따라서 응급처치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잘 기억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시다. 상처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갑시다. 바다는 생명의 요람입니다.
많은 생물이 바다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에게 위험한 생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배운 것을 잘 기억하여 바다를 즐깁시다. 산호초의 바다와 빛나는 해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